안녕하세요. 쏘엄 인텔리전스 분산 처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집단 지성 패턴을 활용하여 대규모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기법을 함께 익혀봅시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지성 패턴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쏘엄 에이전트의 구조와 분산 작업 처리 메커니즘을 배웁니다. 스레드 플리그제커터를 활용한 병렬 처리 구현 방법과 결과 통합 전략도 다룹니다.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 그리고 실전 예제로 쏘엄 에이전트와 대규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 팁과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첫 번째로 집단 지성 패턴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쏘엄 인텔리전스는 여러 작은 에이전트들이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산 처리 패턴입니다. 마치 개미 군집이 먹이를 찾아 나르는 것처럼 각 에이전트는 단순한 작업만 수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병렬 처리를 통해 5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며 일부 에이전트가 실패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는 계속 동작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로그 분석,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쏘엄 인텔리전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10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면 그냥 10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데이터가 1000만 건으로 늘어나면 처리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선형 증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가 복잡해지고 성능 병목 현상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확장성 부족으로 시스템 개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분산 처리 패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쏘엄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병렬 처리입니다. 5개의 에이전트가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5배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에이전트 수를 늘리면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실패해도 다른 에이전트들이 계속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시스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쏘엄 인텔리전스를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쏘엄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쏘엄 에이전트 클래스는 개별 작업자를 나타냅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 에이전트 아이디 매개 변수를 받아 고유 아이디를 저장합니다. 이 아이디는 각 에이전트를 구분하는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프로세스 태스크 메서드는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핵심 메서드입니다. 태스크 데이터 매개 변수로 작업 데이터를 받고 처리 결과를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에이전트 아이디와 작업 데이터를 포함한 결과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이 부분에 데이터 분석, 이미지 처리, API 호출 등 다양한 로직이 들어갑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쏘엄 컨트롤러의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커런트, 퓨처즈 모듈에서 스레드 플리그제커터를 임포트합니다. 이것이 병렬 처리의 핵심입니다. 쏘엄 컨트롤러 클래스의 초기화 메서드에서는 넘버 에이전트 매개 변수로 에이전트 개수를 받습니다. 기본 값은 5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여 지정된 개수만큼 쏘엄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디스트리뷰트웍 메서드가 작업 분배의 핵심입니다. 스레드 플리그제커터를 위드문으로 생성하고 넥스워커즈의 에이전트 개수를 지정합니다. 이그제커터 어메프 메서드로 모든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고 람다 함수로 각 작업을 적절한 에이전트에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로 변환하여 모든 결과를 수집해 반환합니다. 스레드 플리그제커터의 핵심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맥스워커즈 매개 변수는 동시에 실행할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CPU 코어 수나 에이전트 개수로 설정합니다. 이그제큐터 MF 메서드는 여러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는 핵심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실행할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작업 목록을 받습니다. 위드 문을 사용하면 작업 완료 후 자동으로 리소스를 정리하고 스레드 풀을 종료합니다. 이는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람다 함수를 활용하면 복잡한 작업 할당 로직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효율적인 병렬 처리의 핵심입니다. 작업 분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누머레이트 함수는 태스크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각 항목의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여 작업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모듈로 연산 태스크는 0%len 에이전트는 순환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에이전트가 있다면 작업 공번은 에이전트 공번에 작업 5번은 다시 에이전트 공번에 할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모든 에이전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람다 함수는 이 복잡한 로직을 한 줄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에이전트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넘버 에이전트를 5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5개의 에이전트가 준비됩니다. 태스크 리스트에는 처리할 데이터를 담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1부터 데이터 5까지 5개의 문자열을 사용했습니다. 디스트리뷰트웍 메서드를 호출하면 작업이 병렬로 시행되고 결과가 리스트로 반환됩니다. 포루프로 결과를 순회하면서 출력합니다. 각 결과에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했는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제가 소음 인텔리전스의 기본 동작을 잘 보여줍니다. 분산 작업 처리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작업 리스트를 이누머레이로 순회하면서 각 작업의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이 인덱스가 작업 순서와 에이전트 선택에 사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모듈로 연산으로 어떤 에이전트가 작업을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선택된 에이전트가 프로세스 태스크 메서드를 호출하여 실제 작업을 처리합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이 단계를 수행하므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에이전트의 처리 결과를 수집하여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반환합니다. 이그제큐터 MF이 자동으로 순서를 보장하므로 원본 작업 순서대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의 결과를 통합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그제큐터 MF 메서드는 자동으로 결과의 순서를 보장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작업이 병렬로 실행되더라도 결과는 원본 작업 리스트의 순서대로 정렬되어 반환됩니다. 리스트 함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완료된 결과가 아닌 전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 순서가 보장되므로 후속 처리가 용이합니다.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에서 예외가 발생하므로 에러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결과 통합을 간단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이 필수입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버스트 소음 에이전트 클래스는 소음 에이전트를 상속받아 강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태스크 메서드에 맥스린나이즈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최대 제시도 횟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3입니다. 포루프로 제시도를 구현합니다. 어템프트가 0부터 맥스린나이즈 G까지 반복됩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실제 작업을 처리합니다. 성공하면 즉시 결과를 반환하고 루프를 빠져나갑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익세프트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시도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이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임 슬리프로 1초 대기 후 다시 시도합니다. 이러한 제시도 로직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시도 로직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요청이나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연결 오류,
서버 과부하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맥스린라이즈 매개 변수로 최대 제시도 횟수를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너무 많이 제시도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포루프는 제시도 로직을 간결하게 구현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1초씩 대기하여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배고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종 실패 시에는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여 디버깅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시도 로직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제 실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에이전트 클래스는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프로세스 태스크 메서드에서 데이터청 매개 변수로 데이터 청크를 받습니다. sum 함수로 청크 내 모든 값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합계를 청크 길이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max 함수로 최대값을, min 함수로 최소값을 찾습니다. 결과를 딕셔너리로 구성하여 반환합니다. 에이전트 ID, 토탈, 에브리지, 맥스, 민 키를 포함합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결과를 집계할 때 유용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표준 편차, 중앙값, 분위수 등 더 복잡한 통계 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컨트롤러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컨트롤러 클래스는 SOAM 컨트롤러를 상속받습니다. 애널라이즈 라우지 데이터세트 메서드가 핵심 기능입니다. 데이터세트 매개 변수로 전체 데이터셋을 받고 청 사이즈로 청크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1000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데이터를 청크로 분할합니다. 레인지 함수로 0부터 데이터셋 길이까지 청 사이즈 간격으로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각 청크는 데이터세트의 슬라이스로 만들어집니다. 디스트리뷰트웍 메서드로 모든 청크를 병렬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그리기트 리절츠 메서드로 각 에이전트의 부분 결과를 전체 결과로 통합합니다. 이 구조로 수백만 건의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크 분할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 사이즈 매개 변수는 각 청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기본값 1000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절한 값입니다. 너무 작으면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너무 크면 병렬 처리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간결한 방법입니다. 레인지, 0, len, 데이터세트, 청 사이즈는 시작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0부터 데이터셋 길이까지 청 사이즈 간격으로 증가합니다. 각 인덱스 i에 대해 데이터세트 i 플러스 청 사이즈로 청크를 추출합니다. 슬라이싱은 자동으로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각 에이전트가 하나의 청크를 처리하므로 작업이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결과 집계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그리기트 리절츠 메서드는 각 에이전트의 부분 결과를 전체 결과로 통합합니다. 먼저 sum 함수와 제너레이터 표현식으로 모든 에이전트의 토탈 값을 합산합니다. 이것이 전체 데이터의 합계가 됩니다. 비슷하게 모든 청크의 길이를 합산하여 전체 데이터 개수를 구합니다. 전체 합계를 전체 개수로 나누어 전체 평균을 계산합니다. 맥스 함수로 모든 에이전트의 맥스 값 중 최대 값을 찾습니다. 민 함수로 모든 에이전트의 민 값 중 최소 값을 찾습니다. 최종 결과를 딕셔너리로 구성하여 반환합니다. 이 방식으로 분산 처리된 결과를 정확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SOAM 인텔리전스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 수는 CPU 코어 수와 같거나 약간 많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어 수보다 훨씬 많으면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청크 크기는 메모리 사용량과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오버헤드가, 너무 크면 메모리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PU 집약적 작업에는 스레드 플리그 제커터보다 프로세스 플리그 제커터가 더 효율적입니다. 파이썬의 길 제약 때문에 스레드는 CPU 작업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에이전트는 오히려 오버헤드를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무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매일 밤 12시에 수백만 건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날 아침에 사용할 리포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10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처리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가 10만 건씩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 트렌드, 이상 거래 등 다양한 지표를 계산합니다. 병렬 처리 덕분에 새벽 배치 작업이 빠르게 완료되어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로그 분석 시스템입니다. 서버에서 생성되는 대용량 로그 파일에서 에러와 경고를 추출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5개의 에이전트가 로그 파일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특정 패턴을 검색하고 매칭되는 항목을 추출합니다. 에러의 빈도, 발생 시각, 심각도 등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분석 결과는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로 전송되어 운영팀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사례는 이미지 처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수천 장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변환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8개의 에이전트가 이미지를 병렬로 처리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이미지를 리사이즈하고 필터를 적용하고 XIF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미지 처리는 CPU 집약적 작업이므로 프로세스 플릭 제커터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엄 인텔리전스 패턴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됩니다. 스레드 플릭 제커터와 프로세스 플릭 제커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레드풀은 IDO 작업에 적합합니다. 네트워크 요청, 파일 읽기 쓰기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작업에 효율적입니다. 스레드는 가볍고 빠르게 생성됩니다. 반면 프로세스풀은 CPU 집약적 작업에 적합합니다. 계산,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처럼 C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 유리합니다. 파이썬의 길 제약 때문에 스레드는 CPU 작업에서 진정한 병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므로 오버헤드가 존재합니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모니터링과 디버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로깅입니다. 각 에이전트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처리한 작업, 발생한 에러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 수집입니다. 처리 시간, 초당 처리량, 실패율 등의 지표를 추적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알림 시스템입니다. 실패율이나 처리 시간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합니다. 네 번째는 실시간 대시보드입니다. 모든 에이전트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엄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적 에이전트 수 조정입니다. 시스템 부하에 따라 에이전트 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작업 큐 도입입니다. 레비템 큐나 리디즈 같은 메시지 큐를 사용하여 작업을 분배하면 더욱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각 에이전트를 독립적인 서비스로 배포하여 개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 스케일링입니다. AWS 오토 스케일링이나 쿠버네이티즈를 활용하면 무한에 가까운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로 어떤 규모의 작업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소엄 인텔리전스 패턴은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미 군집처럼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레드 플릭 제커터를 사용하여 병렬 처리를 구현하고 작업을 에이전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청크 분할과 결과 집계 기법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극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강력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쏘엄 인텔리전스 분산 처리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쏘엄 인텔리전스 패턴으로 더욱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